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이 불가능한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벌과 교육 전쟁, 씁쓸하고 암울한 현실. 그 속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바뀌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합니다. 저 혼자 행복한 것보다 이제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이 평등해진다는 그런 건 실현할 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그 격차만 벌어질 것만 같아서. 청춘을 빚쟁이로 시작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 가기가 조금은 걱정이 돼요. 아, 가지 말까라는 생각이. 등록금 때문에? 네. 가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현실이, 저희 대한민국이 살짝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이곳에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반값 등록금, 이제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 우리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입니다. 저도 애 키우는 사람이고, 얘도 이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금방 될 텐데, 지금 대학생들의 일만은 아니죠. 저도 학부형이고. 그 아드님이 이제 3살인데요. 한 16년, 17년 뒤에 이제 대학을 가는데, 그때 대학 등록금을 충분히 이렇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상교육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죠. 우리가 등록금을 모으는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투자하는 교육 경비 수준을 높여서 수민이 갈 때는 무상교육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뭐 있는 사람들 많이 하죠. 뭐 애 하나당 200만 원씩 막 쓰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서민들은 일단 계산이 안 돼요. 그냥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조금이나마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바뀌어 있을까요, 혹시? 이 나라가? 이렇게 이런 열기를 보면 한 발을 나가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은 너무 살기 힘들죠. 시작은 반값 등록금이지만 그 안에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80%가 넘는 청년들이 대학교를 진학하고 있지만 등록금은 비싸고, 고학력 청년 실업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 현실에선 취업도 불투명합니다.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 가난해질수록 공부할 수 없는 사회.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의 사람들까지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 우리는 그들 사이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오셨나요? 사실은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더 나가서 정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가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대학생들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예전에 쇠고기 파동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4대강 문제나 그다음에 핵에 대한 문제나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사실은 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힘들이 모여져서 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바가 더 이제 넓어져야죠. 사회 전반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거겠죠. 대학생 한 명이 4년간 드는 돈이
1억 원이 넘는다는데요. 배움에 대한 대가라기엔 너무도 부담스럽습니다. 빛나는 청춘으로 꿈을 이뤄가야 할 시기, 빚쟁이 대학생이 돼 거리로 나서야 하는 서글픈 현실. 젊은이들의 구호와 노래 안에 숨겨진 절규는 절박합니다. 저희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학 등록금 충분히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이제 보면 아르바이트 2개, 3개를 떠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사학 비리들도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이 지금 적립금만 해도 몇조 원씩 쌓아놓고 있다고 보는데, 얼마든지 등록금 낮추고 학생들한테 골고루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때보다 더 불행한 세대가 지금 20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해 주러 나왔어요.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불안한 청춘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얼룩진 현실입니다. 반값 등록금으로 시작된 교육의 불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국 도보 대장정.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 두 지역에서 나눠 시작된 발걸음은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되고 긴 힘겨운 일정이지만 많은 단체와 사람들의 동참이 줄을 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중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만의 몫입니다. 참교육이란 아이들이 그 길을 잘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닐까요? 곧게 뻗은 도로처럼 우리 교육의 미래도 시원하게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진작에 하지. 이제 학생들 다 가르치고 나니까 왜 지금 하냐.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영천에서는 그 식당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커피도 직접 다 타주시고, 이제 고3인데 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너무 걱정스럽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이제 서울까지 걸어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이미 이제 그 고등학교 입시가 평준화 정책이 무너지면서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제 과학고라든지 또 자율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상 고등학교에서 서열이 이미 결정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미 많은 꿈들을 접어야 해요. 그래서 이미 그 학벌 체계는 고등학교 재학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며칠째 걷고 계신 거죠? 저는 오늘 영천에서 처음. 지치고 힘들지만 이들이 가는 길은 우리 교육계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희망의 여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이 흘러온 방향 보면 교육 공공성이 후퇴한 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시골에서 어릴 때 소 팔면 대학 시킬 수 있었는데 요즘 누구 오면서 누가 이야기하던데 선생님이 소 10마리 팔아도 대학 못 시킨다 할 정도로 후퇴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사범대를 나왔는데 거의 고등학교 등록금도 반도 안 되는 돈을 갖고 대학 나와서 이제 이렇게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 저 아들 같은 경우는 제 월급에서도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대출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형편이니까 많이 힘드는 여러 가지 힘들겠죠, 실제로. 요즘 TV에도 보고 책에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주지 않아도 어린 나이 때부터 서열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저희들은 입체제 강화시킨 성적으로 서열해 놓으니까 그 속에서
스트레스만 받고 애들 자기 성장 못하고 인간적으로 황폐해지고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여러모로 경쟁 강화 이런 체에서 애들대로 힘들어지고 부모대로 힘들어지고 선생님대로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공공성이 강화될 때 우리가 더 이제 여유 있게 즐겁게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드네요. 현 정부 이후 경쟁 시스템은 학교 현장으로 흘러들어왔고 이때부터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도 경쟁이라는 전쟁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나의 성과를 가늠하는 어떤 대상화되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요새는 뭐 S, A, B, C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어떤 진짜 돈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모멸감이죠. 교사를 돈으로 구분지어서 경쟁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평가 구분은 없어져야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사이에도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한국에서 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힘이 듭니다. 이런 서열화와 차별화를 강조하는 현실 속에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또 다른 경쟁 속으로 내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경주 속에 선생님도 아이들도 지쳐갑니다. 미안한 거는 이제 성적으로 줄을 계속 세우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3월부터 6월까지 계속해서 방과 후 공부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시험 칠 때마다 혼이 나야 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공부는 문제를 잘 풀어서 잘 맞추는 아이들은 3개월 내도록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집에 가도 되고 이런 식의 반복이 되니까 공부라는 기준 하나로 계속해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초, 중, 고교생 최근 5년간 735명 자살.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학업 성취도 세계 1위인 나라. 그 아이러니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올 들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9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2건을 제외하고는 교육당국이 스스로 나서 뭘 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얘가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간 걸 보면 다른 누군가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3살 A모 군이 충격적인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야 교육당국이 바빠졌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버틸 힘이 없는 아이들. 경쟁을 강요하는 학교와 사회는 지쳐버린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경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패자를 말하는 루저.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패배자를 의미합니다. 그 속에 소위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 지잡대라고 부르는 지역대학 출신이 포함됩니다. 이런 우울한 우리 사회 현실은 인터넷 만화 속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벌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에 있어서도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는 당연한 일이 되고 있고 그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 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일자리는 많지만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습니다. 취업 시기가 되면 또다시 지역대학 출신 학생들은 학벌에 움츠러들고 스펙 앞에 작아지면서 쓰라린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승부를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가 정해진 게임. 이것이 우리의 청춘들을 기다리는 사회가 가진 얼굴입니다. 학벌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폐쇄적이라는 단어가 듭니다. 여기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너는 서울대 사람, 여기는 영남대 나왔으니까 영남대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평생을 이끌고 가니까 나이 20에 시작했던 그 이름표가 80까지 간다는 생각이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학벌 사회라는 그런 체제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보다는 우리 같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 학생들이 약간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권의 유명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브랜드 가치라는 것 때문에 먹고 들어가는 것이고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브랜드 가치가 약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면접관이나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브랜드 가치가 있는 대학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에 좀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학벌이라는 증서를 주고 취업이라는 최종 출구로 가는 길에 통행교차로가 되어버린 대학. 청춘은 사방으로 막힌 도로 위에서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그런 걸 딱 보고 나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되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시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더 심해질 텐데. 이제 다시 그대 차례가 왔을 때 의심 속에 죄다 고개를 졌지만 웃고 있는 그대를 난 믿어요. 웃는 표정들 뒤에 숨긴 그 생각들이 처음. 여기 또 다른 한 학생이 있습니다. 혜진 씨는 오늘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사회라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생각에 기대와 설렘도 있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세요. 쭉. 혜진 씨는 입학 후 졸업까지 지난 5년 동안 학과 수업에 충실하며 학점을 올리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며 노력해왔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볼까요? 고개 약간 줄이시고. 됐어요. 웃고 계신 거죠? 고개 일단만 갸우뚱합시다. 조금만 더 드시고. 네. 고개 약간만 더 습니다. 네. 눈 조금 더 동그랗게 뜨시고요.
약간만 돌리시고요. 약간 숙여주세요. 거기 좀 더. 네. 열심히 살아온 지난 세월이 새로운 시간으로 채워질 때지만 혜진 씨는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되게 시간이 하루하루가 그냥 계속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도 되게 많이 되고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이제 취업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가 5학년 되니까 취업도 생각하게 되면서 취업난에 대해서도 몸소 와닿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불안감이 제일 크고 다른 되게 안도감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혜진 씨. 당찬 그녀는 이공계 남학생들 틈바구니에서도 제 몫을 다하며 최선을 다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즘 혜진 씨는 구직을 위해 입사 지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이건 간에 입사 지원에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출신 학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를 졸업했는지, 결국 학벌을 보겠다는 겁니다. 굳이 종 이력서에 스펙으로 안 남겨도 그 사람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회사에서 정말 필요할 수도 있는 인재거든요. 그게 대학교 자체를 그 학생의 타이틀로 보는 거잖아요. 한계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이름에 대해서 제일 없어졌으면 하는 게 그죠. 학벌이 곧 힘이다, 권력이다. 지금 고등학교 나와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초봉이 100에서 110, 잔업 수당 포함해서 100에서 110이라면 대학교 초봉은 뭐 200 단위가 되다 보니까 거의 우리가 실제 뭐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배우지 못하고 좀 어떤 기술을 유능한 기술을 가지지 못하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 어떤 이력서 쓸 기회조차 없다 보니까 어떤 학력이 받쳐주고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서로 스카우트 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학벌은 무기와 같은 것, 힘, 권력 그 자체가 아니겠느냐. 늦은 밤 고속도로 위를 화물트럭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길 위의 인생, 화물 노동자의 삶. 이렇다 할 학벌이 없는 그는 이 도로 위에서 트럭 안에서 하루에 3분의 2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아마 집에서 15년 살았으면 바깥에서 이래 차 안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에서 애들과 가족들과 이래 같이 저녁 먹고 이런 기억이 토요일, 일요일 이외에는 주중에는 극히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왔다 갔다 운행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기사식당 이런 데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한 달에 겨우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지난 30년간 이 고단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에 가야지요. 지금 뭐 국내 뭐 삼성, 현대, 뭐 굴지의 대기업들, 뭐 포항제철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은 뭐 20년, 30년
장기 근무하면은 연봉이 30년 근무하면 연봉이 1억이 넘는데 1억 5천만 원을 장비를 구입해 갖고 16시간씩 밤잠 안 자고 운행해야 1년 연봉 한 3천만 원 정도 치는데 몸 하나도 8시간 근무하고 대기업에 갔을 때 30년 내 경력 정도 30년이면 연봉이 1억인데 학자금 회사에서 주는데 아무래도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꿈 같은 얘기. 저 같은 일은 서로 이제 만족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는 더 힘들면 힘들지. 저는 그래도 좀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좋았던 시절도 없다라고 보고 힘들면 힘들지. 그래도 이런 길은 뭔가 그 애들 표정이 운동에서 놀거나 학교하는 모습이 여기와는 좀 달랐어요. 학교 가는 게 조금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경준이네는 여느 집처럼 평범한 가정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호흡을 해서 천천히 드세요. 아들 하나를 둔 젊은 부부는 요즘에 다른 학부모들처럼 육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부부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창의력을 죽이고 꿈을 제한하며 경쟁만을 강요하는 교육보다는 경준이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웃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저는 그 어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행복의 조건은 여기에서는 너무 좁혀버린 거죠. 거기만 벗어나면 행복하지 않다고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더 많은 행복이 있는데 아이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여기서는 공부만 했다가 공부 아니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애들이. 그게 너무 또 무서웠고. 요즘 우리 아이들 하굣길 풍경은 어떨까요? 학교를 마칠 때가 되면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엄마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방들이라고 불리는 엄마들은 방과 후가 되면 아이들 가방을 들어주고 아이들은 학원으로 향합니다. 각종 학원들로 밀집되어 있는 학교 인근의 학원가. 초등학생인데도 수업이 끝나면 노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학원 스케줄로 빡빡합니다. 정보 공유를 많이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ABC가 있으면 A 엄마가 이 학원을 보낸다면 우리 애가 그 학원을 안 보내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또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그 엄마 위주로 또 좀 모여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좀 따라가려고. 내 아이가 뒤처져서 혹시 자신감을 잃지 않을까, 또 내 아이가 여기서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그 마음에 같이 공부시키는 거죠.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불안하신 것 같아요. 집 앞의 놀이터. 사실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해하는 아이의 얼굴은 세상 모든 엄마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경준이 엄마는 경준이의 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작지만 행복한 학교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저는 아이를 바꾸려고 가는 게 아니고 경준이 자체 지금 모습이 주눅들지 않고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좀 더 본인이 생각한 게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애들이랑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 지금은 행복이라는 뜻은 정확히 알지 못해도 그 기분들 나가면서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거기에서는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도덕처럼 바른 생활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몸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냥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요. 지금 경준이 모습이 옳다는 걸. 그리고 일단 아이가 좀 더 마음 편하게 학교로 갈 수 있고 놀면서 공부한다는 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2007년에 만났던 상주의 행복한 작은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먼저 알아봅니다. 그때 그 코올리게 꼬맹이들이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 보겠나? 언제 봤어? 몰라. 이래부터 알았어. 야, 그렇구나. 아, 이걸 너무 잘 파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제 제가 오늘도 한번, 원래도 영어 저거지? 수학이지? 네. 집으로 와요. 미선 거 이제 이름. 영어 이름 집으로 말하면 와요, 동생 이름 집으로. 판단 말이지? 상영 교실. 계절학교 기간이죠, 지금? 예. 올해는 어떻게 지금? 원래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눠서 하시나요? 원래도 맨 저학년, 고학년 나눴어요. 저학년들은 목공놀이하고 도자기, 흙놀이, 그리고 또 칼라믹스 가지고 이렇게 손조작 활동하고. 예전에 그때 벽화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벽화했어요. 올해도 요번에도 벽화가 있어요? 예, 벽화합니다. 어디다가 지금 이제 올 저쪽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만들어놨는데 여기 저기 생기면서 저쪽에 있었던 큰 벽화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좀 담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그림 작업했고 오늘 이제 또 채색할 거예요. 저기 벽화 완성되면 좋지 싶은데. 이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10번이 넘는 계절이 다녀갔지만 아이들이 그렸던 벽화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허전한 벽을 꿈으로 채워놓던 그 아이들은 이제 중고생이 됐습니다. 무겁나 앞에가 좀 무거울 텐데. 야 내려 조금. 형아 뒤에서 들어줄게. 범준이는 도시의 큰 학교를 다니다 여기로 전학 온 지 1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곳 학교 생활에 금방 적응을 해 요즘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군요. 오늘은 가을 계절 학기로 목공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박아 이제. 박아. 네, 박아. 하나 더 박아. 저기 형 뭐? 자, 거기 먼저 박. 한쪽은 먼저 박아야 돼. 먼저 박아. 아이들은 직접 나무를 자르고 못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배웁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배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남부초등학교가 하고 있는 배움의 방향입니다. 일단은 너무 이제 학교 가는 거 일단 즐거워하고요. 예. 그 워낙 또 범준이 같은 경우는 활동하고 만지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너무 잘 맞고 이제 선생님들 딴 거보다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좋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기를 잘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밝아졌어요. 밝아지고 워낙 활발하긴 하지만 그 중에 그러면서도 거기 있을 때는 약간 이제 뭔가 좀 우울해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밖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친구를 치이고 오면은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늘 학교 가는 거 즐거워하고 예. 좀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도시에서의 분위기에서 범준이 같은 아이가 정말 즐거웠을까? 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얘는 거기에 참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얘는 어떤 주변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관심거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관심을 두게끔 놓아주었을까? 아이를. 그렇지 않다면 제 녀석은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해요, 애가. 그렇다면 이제 뭐 그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뭐 잘 지냈을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단히 갑갑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분위기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뭘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또는 뭐 어디를 뭐 누구를 이겨야 된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피하는 말들이고 또 살아가는 형태고 그래서 아마도 여기 와서는 훨씬 더 지가 자유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거기 있을 때보다. 자, 본격적으로 원두막 만들기가 시작됐는데요. 어디 한번 수업 시간을 들여다볼까요? 이제 땅이 정사졌으니까 이거를 여기 수평을 잡아야 돼. 여기가 땅을 파야 여기 한 10cm 남겨놓고 자월 쳐놓고 높이를 맞춘 다음에 저 주춧돌 있지? 주춧돌을 얹어 놓는다. 이게 땅 기둥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럼 기초는 저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땅은 이만큼 가야 돼. 네. 그리고 또 저기도 저기랑 오가는 질문과 답 속에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함께 고민하는 것. 이곳 아이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하고 출세하려고 한다 그러고 뭐 취직을 하려고 그러고 명문대에 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계속 행복하지 않고 뒤에 미래 먼 후에 미래에 있는 그 불확실한 행복에 대해서 추구하면서 그냥 살아가다가 소모돼 버리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현재의 연속선상에서 보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있을 때 나중에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걸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을 애들하고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서울에서 그냥 그 모든 걸 같이 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하고 함께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하든 아니면 좀 불행하더라도 그게 같이 한다는 거. 그게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손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벽화를 그려가는 아이들. 지금 여기엔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 있습니다. 텅 빈 시멘트 속에 온기를 채워가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이상 찌들리지 않게 좀 그런 경쟁 속에 너무 상처받지 않고 자라기를 바라지 않겠나. 여기에 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지가 평화롭게 또 자유롭게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생활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이 학교에 보냈을 거라고 봐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행복은 이제 중요한 사회 관심사가 됐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행복이라는 삶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행복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 수업은 독일로 건너와 학교 정규 교과목에 포함되면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여기 독일의 축구부 아이들이 보입니다. 수업 시간. 다들 호기심으로 즐겁게 하고 있는 이 특별한 수업은 무엇일까요? Glückunterricht heißt, die Voraussetzung für das Glück zu finden, und das ist das sinnvolle Leben.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보다 인간적인 삶,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죠. Er ist sportlich, ehrgeizig, selbstbewusst. 삶의 진정한 의미,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독일 행복 수업의 시작입니다. Und in einer Welt, in der scheinbar viele gute Gründe sind, Sportwagen, Aussehen, Essen, Trinken, müssen Sie lernen, die scheinbar guten Gründe von den wirklich guten Gründen zu unterscheiden. Und wenn Sie das gelernt haben, dann können Sie immer das aussuchen, was Ihnen wirklich zum Glücklichsein dient. Das ist es eigentlich, ne? 독일의 행복 수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근교의 작은 마을 에버바흐. 이른 아침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 학생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법 일찍 등교를 시작합니다. 테오도르 프라이 학교. 9년제 공립중고등학교인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대학에 가기 위한 인문계 진학과정과 직업학교가 섞여 있는 종합학교입니다. 진로가 각기 다른 아이들이지만 특별한 차이나 차별 없이 서로 잘 어울려 지냅니다. 이곳에서는 교정 구석구석 우리와는 사뭇 다른 낯설지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올해 34살의 라이징어 선생님. 이 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그는 일주일에 2번 행복 수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복 수업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를 따라 수업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손에 들려진 작은 명함 크기의 메모. 이것은 자신의 장점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 내가 알고 있는 자화상. Humorvoll lachen und gut singen.
humorvoll lachen und gut singen. 자기 자신의 바로보기를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가진 개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John, wo ist er? Freundlich, witzig, hilfsbereit. John ist freundlich, hilfsbereit. Also, Augen zu. So, ihr stellt euch vor, seid zu Hause, psst, keiner redet mehr, nur noch ich. 오늘의 수업 주제는 10년 후 나와 내 가족의 모습입니다. Alle sind fröhlich, lachen. Seht eure Familie, Farben vor in dem Film. 명상의 시간 동안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Was ihr schon erreicht habt. 자, 이제 상상으로 만나본 10년 후의 미래를 직접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빈 도화지 위에 채워갑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 소박한 일상. 그림 속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미래는 이렇게 특별할 것 없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그러나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작지만 소중한 가족의 가치와 행복을 깨달아갑니다.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통나무 위를 학생들이 친구들을 의지해 건너갑니다. 그렇게 건너가서는 칠판 앞에 붙여놓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떼어냅니다. 이 수업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쟁보다 협력, 상생을 통해 자신의 꿈과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Ich empfehle meinen Schülern, dass sie herausfinden müssen, wo sind ihre Stärken und was kann ich gut. Und diese Stärken, da müssen sie einen Beruf finden, bei dem sie ihre Stärken so oft wie möglich einsetzen können. Das heißt nicht zwangsläufig, dass man studieren muss. Viele studieren, weil sie einfach nicht wissen, was sie sonst machen sollen. Die wären vielleicht viel, viel glücklicher, wenn sie eine Ausbildung machen würden. Aber die wissen vielleicht nicht, was kann ich eigentlich sehr gut. In der Schule bekommt man oftmals gezeigt, was man nicht kann. Man kann nicht Mathe, man kann nicht Physik, man kann das nicht. Aber was kann ich gut? Darauf mal den Fokus zu legen. Weg von dem Problem, das ich vielleicht habe, hin zur Lösung. Weg von den Schwächen, die jeder hat. Die braucht man nicht vertuschen, aber mit denen muss man leben. Aber jeder Mensch hat auch seine Stärken. Und zu gucken, wo sind meine Stärken? Wo sind meine Ressourcen? Wo sind meine Potenziale? Und wenn ich oft, am besten tagtäglich, meine Stärken zur Geltung komme, dann werde ich ein sehr gelingendes Leben haben und auch ein sehr zufriedenes Leben. 독일에서는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에서 정규 수업 과정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찾는 기쁨과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느끼는 행복의 가치를, 어쩌면 진짜 행복은 이렇게 다 같이 한데 어우러져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내면화된 경쟁은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불안을 먹고 자라는 살벌한 경쟁은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와 삶의 만족도 꼴찌, 대학 진학률 1위와 88만 원 세대, 삶과 교육,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삶의 무게를 비집고 함께 행복해지는 꿈을 그려봅니다.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 어쩌면 좋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 두려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야 친구여 오늘만은 나와 함께